안녕하십니까. 프롤로위원의 정재욱입니다. 오늘은 발바닥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은 일단 발바닥 국소적인 문제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전이 되는 통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에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도 발바닥이 아플 수가 있고, 고관절이나 무릎 혹은 종아리 쪽의 문제가 발바닥에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일단 오늘 시간에는 배제하도록 하겠고요. 발바닥의 국소적인 문제에 대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발바닥 통증 하고 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죠. 족저근막염입니다. 발바닥이 아픈 대명사죠. 족저근막염은 임상적인 특징이 발바닥 어디든지 아플 수가 있고요. 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딱 디딜 때 제일 아픕니다. 그리고 좀 많이 활동을 하고 나면 좀 더 아픈 경우가 있고요. 발이 대체적으로 붓고 그 압통이 있는 경우가 특징적입니다. 대부분 쉬면 조금 호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런 증상이 있다고 전부 족저근막염은 아니겠죠. 그래서 초음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 4.53mm라고 써 있습니다. 발바닥의 근막이, 특히 종골에 붙어 있는 족저근막이 보통 정상이 4mm 이하인데 4.53mm 정도 되면 족저근막염의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4mm가 넘지 않더라도 반대쪽, 만약에 오른쪽이 아프고 왼쪽이 괜찮다면 정상에 비해서 문제가 있는 족저근막이 좀 더 부어있고 압통이 심하다면 초음파상으로 족저근막염을 역시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바닥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긴 거라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 물리치료나 소염진 통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초기엔 그렇고요. 대개 그런 경우에 호전이 됩니다만,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족저근막에다가 스테로이드나 프롤로세라피와 같은 주사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발바닥의 통증이 주사로 인해서 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주사가 발바닥을 통과할 때 상당히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사요법도 필요하다면 하지만 충격파라는 치료를 보통 더 먼저 합니다. 세외 충격파는 집중형과 방사형이라는 충격파가 각각 있는데, 보통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에 붙는 부위는 집중형 충격파를 많이 하고요. 방사형 충격파는 좀 더 상부, 즉 허벅지나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이 족저근막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부위에 있는 국소적 문제가 족저근막염의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형 충격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형과 방사형을 둘 다 쓰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회에서 5회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입니다. 박스터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눌려서 발바닥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뒤쪽에 있는 경골신경이라는 데의 가지입니다. 이 경골신경의 가지가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통로에 근육과 근막 사이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부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의심이 되면 역시 초음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초음파 사진상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위는 박스터스 신경이라는 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경이 무언가 자극이 되면 근처에 있는 도플러 시그널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통증과 연관되어서 만약에 이 박스터스 신경이 눌렸다고 생각되면 이 박스터스 신경 주변을 치료해주면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법으로는 스테로이드나 신경 주변 프롤로, 일명 신경 프롤로죠. 이런 치료를 많이 하고요. 체외 충격파도 집중형, 방사형 모두 도움이 되는데, 아까 그 족저근막염에 하는 부위와는 조금 다른, 즉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쪽에서 눌리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는 이제 그쪽 부위에 치료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발바닥 혈관의 확장과 역류가 발바닥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정맥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지정맥은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이 역류가 일어나면서 확장된 걸 말하죠. 물론 상지 조금 더 위쪽에 있는 혈관들이 역류가 일어나면서 발바닥에 어떤 2차적인 문제까지 초래돼서 아픈 경우라면 위에 쪽도 치료를 해야겠지만, 상부, 즉 발 위쪽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발바닥의 혈관만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초음파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의 초음파, 박스터스 신경은 신경 초음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혈관의 초음파를 해야겠죠. 지금 이 초음파 사진을 보면 아주 작은 혈관입니다만 0.5초 정도의
역류 소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의 증상이 만약에 혈관의 역류와 확장에 의해서 발바닥이 아픈 거라고 판단이 되면 치료법은 그 혈관 근처에다가 혈관 경화 주사라는 걸 합니다. 발바닥이기 때문에 조금 아프기도 하고 주사 후에 좀 통증이 오래 가기도 하지만 다른 치료로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 그리고 혈관의 역류가 환자의 발바닥 증상을 많이 초래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방금과 같은 초음파 유도하의 혈관 경화 주사로 좋은 결과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에 주사다 보니 너무 무섭고 혈관 경화 주사라는 것이 조금 꺼려진다면 혈관에 작용하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MMPF 계열의 약물 치료를 많이 씁니다. 이런 약들도 혈관에 어떤 작용을 해서 발바닥 통증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발바닥 통증이 있는 경우에 세 가지 중요한 원인, 국소적인 원인이죠. 족저근막염, 박스터스 신경이 눌린 경우, 그리고 발바닥 혈관이 확장되고 역류되어서 통증이 생기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